갑니다. 자, 첫 시간 전반전 기초과정. 예. 자, 58쪽에 오늘은 자, 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충. 자, 지지에 천간에는 충 했죠. 충, 7충이라고 하면서 했고, 그다음 극도 했고, 5극, 6합, 7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지에도 지난 시간까지는 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합이란 이제 끌림이 있다. 또는 이제 지지의 운동성을 말한다. 운동성이란 방위합과 그다음에 삼합의 가족적인 합과 그다음 사회적인 합.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성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육합에 의해서 이제 끌림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궁합적인 얘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합에 대해서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형, 충, 파, 해. 이 뭐가 뭐 전부 부딪히고 묶이고 깨지고 여하튼 사건 사고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 12글자들을 가지고 서로 어떤 글자들끼리 만남에 의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끌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좀 깨지는 거. 어떻게 해서 그 깨지는 거는 우리들은 자연에서 깨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야기한 거는 우리 이 글자들이 뭡니까? 자연에 있는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기호로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호들을 보고 자연이 어떻게 부딪히더라, 어떻게 끌림이더라, 그걸 가지고 우리 사람 사는 우리 인간 사이에 그죠? 끌어들여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끌림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제에는 이제 형이란 것이 있고 충이란 것이 있고, 그죠? 형, 충. 그다음에 이제 이 깨지는 파라는 것이 있고, 깨지는 파. 그다음에 이 해라는 것이 있죠. 해. 그다음에 이제 이 신살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이 기타 여러 가지 신살들이 있다. 신살이란 여하튼 이 좋지 않음을 이야기하죠. 불안한 기운, 뭐 이상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명리학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이 본론을 말씀드릴 텐데 예를 들자면 원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나 이런 것들죠. 그죠?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지의 글자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정신적인 어떤 부분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였고 내가 원래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 내가 어떤 마음이 생길까? 또 이번 달에는 어떤 마음을 내가 동할까? 이런 것들이에요. 성적리라고 있잖아요. 본성을 움직임. 즉 하늘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정신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했는 것들이 역시 하늘의 글자, 천간의 10개의 글자들을 5극, 6합, 7충 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글자들과 세상이 변해가는 그 글자들과의 만남에 의해서 그죠? 우리 사람들 마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그걸 이제 천간에 합, 형, 충 이런 형은 아니었지 합, 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알아봤고 지제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현실적인 우리가 문제를 내가 언제 음주로 술을 먹고 사고를 냈다라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이제 역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풀어보면 기운이 상당히 안 좋을 때였다라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할 때였거나, 그죠? 또는 현실적으로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마 하루에 다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 일반적으로 이 정도만 봐도 어떠한 사건 사고들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거니까 뭐로 본다? 천간이 아닌 지지의 글자들로 본다. 지지의 글자는 12개가 있었죠. 계절로. 그죠? 계절로 12개의 사각의 그림이 딱 나오죠.
항상 저는 이 계절을 표시하기 때문에 사각을 그립니다. 네모. 봄, 여름, 가을 그리죠. 보통 이 원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가까이 3개월씩 해서 12달을 만들죠. 그리고 겨울은 해, 자, 축, 달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임묘진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사오미달이 있고, 가을에는 신유술달이 있더라. 그죠? 가을 말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그림 그리는 거죠. 늘. 그러니 이 화이트보드에 이쪽 편에 작다기 하는 거면 이거는 봄, 그죠? 이쪽 편에 끄면 가을, 밑에 끄면 수, 겨울.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맥락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목이고 봄에 하고 이럽니다. 형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가장 먼저 충이란 일반적으로 다 같은 충이 아니다. 지지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지의 12개의 글자들 중에 3개로 다 나누어졌다라고 있잖아요. 임무가 하는 역할들이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여기다 쓸게요. 생지라는 게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왕지라는 게 있었고, 고지 역할을 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글자들이 다르잖아요. 생지 역할을 하는 글자들은 뭐였습니까? 인, 사, 신, 해. 생지 역할을 하는 글자들은 인이라는 글자와 인사, 신, 해가 생지라고 한다. 왜? 각 계절에 가장 먼저 출발하는 글자들. 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삼합의 생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이란 글자는 뭐의 생지였다? 오화의 생지였다. 오화는 언제적부터 생겨났다? 인부터 생겨났다. 여름 오화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다? 인에서 만들어지다. 요거 아직 지장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 지장간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하면. 그래서 인은 여기서부터 목에서 만들어져서 화로 가미거든요. 화의 정점을 찍고 술에서 들어가고. 그래서 역할은 생, 오는, 인, 오. 그리고 오화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다? 4년 전에 미리 만들어졌다. 요 4칸 나이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미리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디로 오화에서 가장 왕성하고 기운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이거 삼합의 운동성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화는 인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요 때가 가장 왕성하다가 언제 요 때에 들어가다. 그래서 요건 고지예요. 창고에 들어가다. 그래서 역할들이 생은 또 화는 또 무엇의 생지였습니까? 사유축. 금의 생지예요. 사유축. 어디서 들어간다? 유에서. 금이란 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내가 모르고 있다가 요때 딱 가서 요 기운이 내 주변 환경에 막 느껴집니다. 예를 들자면 요거 맥락을 운동성을 이해하셔야 충을 이해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이지만 자, 금은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는 재나 관이에요. 예를 들자면 관은 명예를 이야기할 것이고 또 직장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지만 재는 재물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죠? 재물에 대한 어떤 주변의 환경으로 해서 내가 좀 활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환경들이 일어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게 화가 없으면
이 마음은 언제 생겨납니까? 여기서 생겨나잖아요. 모르고 지나갑니다. 왜? 내게 없기 때문에. 그죠? 요때 가니까 내가 금이 있어. 요때 가니까 어떻다? 이 마음이 갑자기 확 생겨나겠죠. 내가 있는 것이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 기후에, 이게 환경이 드러나고 내가 움직이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미 이때는 늦은 거예요. 언제부터 만들어야 됩니까? 이미 이때 만들어 놔야 돼. 이때 만들어 놔야 이때가 정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내가 재물욕이 생겨서 갑자기 뭔가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꼭지점에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향 곡선을 타잖아. 운동성이 벌써. 그러면 언제? 여기 4년 뒤 되면은 집어넣어야 됩니다. 갈아타야 돼. 다른 거에 의해서. 이러한 운동성이다 내기죠. 이 기호들을 통해서 운동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준비하지 않고 복권도 한 장 안 사고 요때가 당첨돼야 되는데 갑자기 내 복권 당첨됐기다라고 어떤 느낌에 의해서 샀다. 사용을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만 한, 그죠?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운동성이, 생지라는 것은 어떤 오행의 생지다. 어떤 오행의 첫 발생지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왕지는 만들어져서 가장 에너지가 왕성할 때, 그 다음에 고지는 접고 들어가야 마무리할 때. 그래, 금의 운동성은 사에서 만들어져서 금에서 가장 왕성하다가 축에서, 사유축 운동성에 축에서 마무리하고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이미 하얀 곡선을 타고 여기 마무리해야 되거든. 여기서 준비했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계속 상승 곡선을 타죠. 그럼 여기서 팔아야 돼. 내가 주식을 여기서 샀다면 여기서 팔아야 돼. 그런데 내가 가장 끌리는 느낌은 언제 느낄까요? 요때 느끼겠죠.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내가 뭔가를 던졌을 건데, 그죠? 내가 시도를 했을 건데 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했을 때 어떻다? 내려막 타는 거죠. 그러면 팔지도 뭐하고 계속 붙어놔야 되는. 그죠? 요게 운동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의 운동성은, 신은 어떤 글자의 발생지입니까? 삼합의 운동성, 신자진이죠. 수의 신자, 수의 운동성이야. 수는 벌써 신에서 수기가 벌써 발동을 합니다. 저 깊은 계곡에서 바위 틈에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방울방울 만들어지는. 그게 흘러서 수기가 가장 왕성할 때를, 어떤 기운이 가장 왕성하다가 다시 이때부터는 다시 내려막을 타서 진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진을. 그래서 진은 수의 고지가 되고, 그래서 신자진. 요게 이제 삼합의 운동성이라는데, 요게 자연의 운동성이에요. 이 글자들을 보고, 살아. 원래가 이제 얼사니까, 살아 하면, 이미 금기의 운동성이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또 사오미 여름의 운동성도 동시 시작했구나. 그러면서 인호술 운동성의 거의 정점에 바로 직전에 있구나. 이것들이에요.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라는 글자가 나한테 무엇이길래, 우리 일간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원래는. 사유축 운동성도 시작되니까 이 마음도 사가 있으면, 그죠? 이 마음도 생겨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인호술 운동성이, 이 내년 되면 내가 정점을 찍는데, 여기서 벌써 내가 이제 다 왔다는 얘기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는데. 그럼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우회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운동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해묘미 삼합에 의해서 목의 생지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 내용 잘 못 들었었죠. 잘 그죠?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처음 들을 때와 두 번째 들을 때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 해, 묘, 미. 이 삼합의 운동성이거든요. 그래, 목은 언제부터 생겨났다? 겨울 초입에서부터.
입동서부터 벌써 야는 봄의 기운은 서서히 출발한 거예요. 전혀 몰랐지만은 예상 못한 거죠. 우리는 이제 맥락을 배우면 이제 우리 읽을 수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변화해 나간다. 이 변화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뭐 메커니즘과 같은 것이다. 공식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이 이렇게 봄이 오면은 몇 달 있으면 또 여름이다. 계절적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입하가 비록 그게 더 뜨겁고 덜 뜨겁고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계절적으로 나누면 입하가 지나면 여름이에요. 그죠? 입추가 지나면 가을이에요. 이미 계절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들한테는 이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글자들의 생지와 왕지와 고지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충. 첫 번째로 충을 말해요. 충은 서로 부딪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딪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상생상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생상극에서 목은 토를 극하고 목극토, 토는 토극수 한 칸 건너가서 또 수를 극하고, 그죠? 수는 수극화를 극하죠. 한 칸씩 건너가면서 목화 토금수 손가락으로 봤을 때 이 다섯 개 손가락의 길이의 차이가 에너지의 힘의 차이입니다. 목은 이제 막 힘이 생긴 거예요. 뭐 엄지 손가락이 가장 작은 손가락보다는 더 굵어요. 내가 왕이다 이거거든. 목의 기운들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간목의 기운들은 가장 앞서다. 내가 장남이 아니더라도 장남 행세를 해야 된다. 간목일간자들. 그러면 화는 이것보다는 에너지가 더, 토는 중심이에요. 중심 가운데 위치적으로 가운데. 금은 이미 음양에서 하강하죠. 금기. 또 그다음에 이 수예요. 수는 수생목 하는 거. 이렇게 해도 기운의 에너지의 차이로 보고 그다음에 극은 바로 옆에 거를 생하잖아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하는데 극은 한 칸씩 건너갑니다. 목극토, 그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으로. 요게 이제 이 상생과 상극인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 보면 충은 극과의 같은 맥락인데 서로 목극 하나를 보면 여기 이제 생지는 생지끼리 충을 하고 왕지는 왕지끼리 충하고 고지는 고지끼리 충합니다.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는 인신충이거든요. 첫 번째로 보면 이는 책에 있습니다. 인신이 충하고 반대적 기운입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기운과 충을 하다라는 거거든요. 충을 하면 볼게요. 이건 언제입니까? 입춘이 있는 봄. 이제 싹을 막 피워야 될 때, 생명이 일어날 때, 사람이 탄생할 때, 그죠? 이거잖아요, 생지. 야의 생지는 수예요, 수. 좌우 완전히 반대적이죠. 보시면, 요놈들과의 운동성이 반대잖아요. 이는 오하로 가기 위한 운동성을 하고 있고, 신은 수로 가기 위한 좌우 운동성을, 다른 운동성이에요. 완전 반대적 기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 신은 충. 그죠? 그래서 생지는 역마라고 하고, 그죠? 왕지는 도화라고 하고, 고지는 연예계, 화계라고 하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런데 생지는 생지끼리 충하고, 왕지는 왕지끼리 충하고, 고지는 고지끼리 충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외워놔야, 원래 어떤 사건들이 참 예상되는구나. 어떤 걸 준비해야 참 조심해야 되겠고, 어떤 거는 더 유지 개성에 나감이 유리하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알고 준비하자는 거죠. 인신은 충이다. 그리고 역마의 충이다.
그죠? 여기 충이면 또 사유도, 사해도 한번 볼게요. 사는 뭡니까? 사와 요 금극목이에요. 사는 금의 운동성으로 가서 축에서 마무리하고, 해는 목의 운동성으로 가서 여름 끝자락에서 마무리하는 거죠. 운동성. 그죠? 음양의 운동성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적 기운끼리 충한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로 인신충. 또 그다음 뭐였습니까? 사해죠. 사해충. 요것들은 역마충. 역마에 해당되는 생지충, 역마충. 그러면 야들의 역할로 봤을 때, 생지의 역할들로 봤을 때, 야들이 충이란 멍하에다 한 방 팍 맞아서 충격받았어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변화하다라는 거거든요. 충격받아서 변화하다. 야들 중에 어느 게 충격받겠습니까? 금극목이에요. 수극화예요. 맞죠? 상충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충의 개념이라 하더라도 상대적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자연의 변화 원리에서 어떻습니까? 목은 화를 생하고, 그죠? 화는 화생토에서 토생금으로 넘어가지만 목은 누구한테 극받습니까? 금극목 같잖아요. 금극목 때문에 내가 목극금 하지는 않잖아요. 목극금은 뭡니까? 계란과 바위 치는 거거든. 그럼 충에 내가 계란과 바위 때문에 바위가 어떤 변형이 오겠냐는 거죠. 안 오잖아요. 충의 개념이지만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해충은 불과 물이에요. 1대1로 똑같은 조건일 때 어떻습니까? 불이 꺼지지 물이 증발돼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이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충의 개념이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게 변화 오겠노? 그죠?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예견될까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게 뭔가 이 명리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뱉지를 못하시는데, 어떨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마 조금만 하실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지들의 역할, 생지, 그죠? 역마. 그리고 역마에 대한 어떤 충이 있을 것이다. 그 충이란 변화하다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이동하면서 역마, 이동하면서 충, 뭔가 한 대 맞았으니까, 그죠? 충 다음에 변화하잖아요. 충이란. 그러니 먼저 변화하다 이게 아니거든. 충 맞고 난 다음에 변화. 내가 부서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물건을 사든지 그걸 갖다 새로 원상 복구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충이 우선적으로 오다. 그럼 충이 우선적으로 오는 거는 차가 쿵 박았어. 박고 난데 뭔가 박살 나잖아요. 뭔가 부서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변화가 오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 어떻게 변화 온다? 인신충 했는데, 그러면, 일단 인의 문제가 오겠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해석을 하죠. 제 책의 55쪽에 보면 쭉 목화 토금소에 가고 쭉 세로로, 오행에, 분류해 놓은 거 있죠. 거기다 보면 이제 건강상의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데, 인신의 충이면 인이라면 목이죠. 양의 목입니다. 그러면 그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그러면 목은 간, 그 다음에 신경,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사회적으로 볼다면, 이게 이제 만약에 명예나 문서나, 중국에서 한 얘기입니다만, 그러한 어떤 내한테 육신적 기운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일단 충하고 나서, 일단 충하다 하면은 내가 뭔가를 느끼다. 좋지 않은 기운들을 확 느끼고, 그 다음에 대책을 갖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을 이야기도. 역마는 무조건 이동하고 변화하고,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는 그 다음의 것이죠. 일단은 충격 먹었다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좋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회란, 이 사회에 대한 변화가 더 우선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이 사라는 게 오행상 화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서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돈벌이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내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어떻게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지의 충들은 첫 번째로 충이란 변화, 변동.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생지는 다시 생살로 이야기하면 역마를 말하는데, 야들의 충은 역마의 어떤 환경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역마란 이동도 있지만, 이동, 이사, 변화, 변동 이런 것도 있지만 생지의 이동이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함의 충동이잖아요. 뭔가 시작함에 있어서의 충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뻥 때렸어. 사고 났어. 그 하던 일에 어떤 지연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방향성의 변화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건 자기 자신이 또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대책을 찾으라 하면은 명리학적으로 그러면 자연의 변화함이 어떤데, 그럼 내가 어떤 글자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리 이제 예측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역마의 충은 생지의 충은 뭔가 출발하려고 함에 있어서 또는 이동하려고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서 충 변화를 얘기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지죠. 왕지의 충입니다.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왕지의 충은 각각 반대, 자와 오가 수와 가장 수기가 강한 상태와 가장 화기가 반대편이잖아. 완전 좌오선, 그죠? 좌오선. 가장 정오가 있는데 자정이 있는 곳 완전히 봐. 그래서 좌오가 충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묘유가 충을 하죠. 묘유가 충을 하다. 이것도 볼게요. 이거 수극화예요. 수극화예요. 그죠? 수극화란 요게 이제 이 박살 나는 거죠. 요게 이제 깨고리고 묘유충. 이게 금극목이잖아요. 요게 작살 나는 거예요. 그 왕지란, 왕지의 특징은 뭡니까? 도화자, 도화. 도화, 인기를 먹고 산다. 가장 나만 바라봐. 이런 거잖아. 인기를 먹고. 그래, 내가, 야들의 기운은 가장 왕성한 상태예요. 기운이 가장 강한 글자들만 모이거든. 가장 기운 센 사람들끼리 붙어서 내가 어떻게 돼가야 하나는 박살 나겠죠. 그러잖아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요래됐을 때는 요게 묘가 금극목당하니까 뭐가, 그죠? 또 요는 수극화하니까 오화가. 그럼 여기는 심장, 화는 뭡니까? 우리 오자면 심장을, 심장, 대장 이런 걸, 목은 아까 간, 담, 신경 이런 걸, 이런 데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 육신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변화, 충이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충 다음에 변화입니다. 변화 또는 단절, 끊김 이거거든요. 단절, 끊김은 왕지에서 그 일어납니다. 서로 센 사람들끼리 만나요. 물론 야들의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변화, 변동, 지연 이런 걸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왕지들의 어떤 충은 그냥 이 왕지들의 충은 우선시 되는 게 뭐냐면 하나를 그냥 일단은 정지시키다, 그만하다, 부서지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충이 오면은 그 하던 일 하나를 멈춰버립니다.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걸 모색한다는 거지. 여기서는 다른 걸 하던 것에 가던 길을 다시 우회해서 가고 아니라 가던 길을 다시 그대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일을 하던 일을 중단. 건설사가 무슨 건물을 짓다가 끝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끝. 그러한 뭘 단절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반대편은 진술이 말하고 고지는 진과 술 완전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이. 그다음에 축은 미터와. 그래 진은 이 뭡니까? 이노술 화의 진이란 신자진 수의 고지였어요. 수의 고지. 요거는 수의 고지고. 그다음에 술은 이노술 화의 고지예요. 화의 고지. 그죠? 축은 어디서 뭐 사유축, 요 금의 고지이죠. 미토는 목의 고지입니다. 그리고 야들하고는 달리 다가 공통적으로 토입니다. 토. 그래서 명리적으로 붕충이라고도 같은 친구들끼리 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들끼리 어디 충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저들끼리의 충,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충. 그래서 어떤 변화 변동이 가장 이제 그게 되냐면 화계적인 충, 또는 변화가 가장 심합니다. 야들의 충은. 또 야들의 충에 의해서 또 예견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하거나 라는 이제 그러한 것도 이제 예견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충은 충돌해서 변화하게 하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서 충돌해서 변화하는데 역마의 충은 역마성에 관련된 변화로 충에 일어날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충돌하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파괴하고 왕지겠죠. 그다음에 상실하고 이별하고 왕지겠죠. 이동하고 뭐 생지겠죠. 그다음에 변화하고 또는 재충전하고, 이동하고 변화하는 것은 생지겠죠. 생지, 이동, 변화, 생지. 왕지는 파괴, 상실, 이별 이런 걸 말하고, 그다음에 고지는 재충전하고 재가동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충이란 기본적 개념으로는 비워진 것은 충에 의해서 다시 채울 수가 있고, 그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죠. 변화한다는 거죠. 그다음 채워져 있는 것은 충에 의해서 그 통이 비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이란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이 것이지만은 서로 같이 있지 못하고 이제 충돌하는 그러한 기운을 말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명속에 충이 되는 글자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성정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저돌적일 수도 있고 혁명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격이 조금 느긋하지가 못하고 좀 조급증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합이 있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유순하겠죠. 좀 그럼으로 인해서 좀 느슨하겠죠. 조급증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을 말하다. 그다음에 파해라는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파해는 많이 보진 않아요. 많이 보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형을 더 이야기하자면 더 중요한 게 형을 이야기하는데, 자, 원래 사가 왔잖아요. 한 가지 사가 왔으면은 사와 관련돼 있는 글자는 뭡니까? 충이라 하면 사해충이에요. 근데 사와 여기 어디가 노? 사해충인데, 자, 자, 나한테 해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해라는 글자가 있어. 그런데 사라는 운에서 글자가 왔잖아요. 그런데 명속에 내가 사의 해가 같이 있으면 힘을 어디다 실어줍니까? 당연히 사의 원 플러스 원이니까 힘을 더 실어줄 거 아니에요. 2배, 3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다? 해라는 것에 문제가 오죠. 2대1, 3대1로 싸워야 되는 해라는 것에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그 해라는 것이 나한테 어떠한 글자인지 어떠한 십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 그죠? 만약에 없어. 사라는 글자가 4개 없어. 근데 해라는 글자 갖고 있어. 사라는 글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가 왔어요. 그러면 내 명에는 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은 그래도 생기겠죠. 그럼 사해충이 가능하냐는 거지. 사해충이 기본적으로 내 명에 어떤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운에서 흘러오는 이 기운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지 아무리 점자 이렇게 해도 한 치 앞을 못 보는 게 있거든요. 내게 없으면 못 보내요. 운에서 오는 글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극의 논리거든요. 우리 명리적으로 극의 논리인데, 해라는 글자가 내게 있어. 근데 사라는 글자가 오면 사해충은 안 돼. 그러나 사라는 글자의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라는 글자의 환경은 뭡니까? 사유축, 금기로 가고자 하는 환경이잖아요. 그죠? 금기로. 그럼 사해충은 목기로 가고자 함이거든요. 그러면 사는 열매를 맺으려고, 야는 새싹을 피우고자 하니 기운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기운이 우세하다 했습니까, 제가? 운의 흐름에 자연에 오는 기운이 우세하다. 그러면은 야는 기운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요게 제가 합의 천간에 5금 6합 7충 할 때 하는 논리가 요 논리입니다. 충의 개념하고 좀 다르. 충은 내가 확 바꿔버리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사가 있는데 해라는 연이 오면 사는 어떻습니까? 일단 충 한 방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방 맞고 여기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 대책을 서는 거지. 해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이미 야는 새싹을 피우러 가야 되는데, 야는 열매 맺으러 가는 환경을 썰이 있을 내립니다. 그럼 얘가 지 새싹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못 피우잖아요. 그러한 환경이 지연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완전 변화가 아니라 지연될 수밖에 없겠구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다 충에 대해, 그 다음 형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책에 형은 저 뒤에 있습니다만, 충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네, 그죠? 그 다음에 요 파해 신사는 제가 이제 따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형에 대해서 일단 형이 책에 좀 저 뒤쪽에 있거든요, 중급에. 잠시만요. 형이라는 여기 있다. 95쪽에 있거든요. 95쪽에 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어떻게 형이 이만 조전해? 자, 형은 인사신, 그 다음에 축술미죠. 요걸 이제 삼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자묘가 있어요. 자묘. 요새 야들의 글자들을 삼형이라 합니다. 자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형, 스스로 자형이라는 게 있는데, 스스로 형하다.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진호, 유해. 요 글자들이 이제 스스로 형을 맺는다 해가지고 자형이라 합니다. 근데 야들의 이제 야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야들의 글자들끼리 만나면 인신은
충도 되고 사가 끼이면은 인사신 삼형이 됩니다. 그죠? 원래 같은 경우는 내 글자에 범띠가 가을에 났는데 신월에 나면, 그죠? 범띠가 가을에 났는데 원래 사가 왔어. 삼형이 완성된 거죠. 요 중에 두 글자만 있어도 형